당신의 심장이 건강한지 아니면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당신의 몸에 나타나는 7가지 징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징후들은 당신의 심장이 100%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7가지 징후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심장 문제를 찾을 때 무엇을 관찰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7가지 전형적인 증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심장이 건강하지 않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당신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이런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심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귀중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매우 포괄적일 것이므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직 모르셨던 많은 정보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는 유튜브가 의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콘텐츠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구나 가족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심장 문제를 겪으신 적이 있거나 걱정되는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심장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7가지 징후는 무엇일까요? 프랭크의 징후, 오늘부터 사람들의 귀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귀에 작은 징후가 있어 심장동맥에 심각한 문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에 샌더스 프랭크 박사는 가슴 통증을 겪는 많은 환자들의 귀에 대각선 주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프랭크의 징후라고 불렀습니다. 동맥을 손상시키는 요인들이 이 주름을 만들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이 징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주름이 있는 100명 중 30명은 아무 문제가 없고 단순히 노화의 흔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70명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젊을수록 이 징후가 동맥 막힘을 나타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40세의 사람에게 프랭크의 징후가 있다면 80세의 사람보다 더 걱정해야 합니다. 80세의 경우 단순히 노화 현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징후가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심장 문제가 있는 100명 중 40명만이 이 징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귀가 정상이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다리 티열 손실, 다리, 특히 정강이와 허벅지에 털이 빠지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이는 다리 동맥의 문제를 나타내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를 말초동맥 질환이라고 합니다. 동맥이 막혔을 때 다리뿐만 아니라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을 포함한 신체의 다른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더 심각해질 때까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털이 빠지는 이유는 모낭 털이 자라는 곳, 이 혈액에서 오는 좋은 영양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동맥이 지방으로 막히면 혈액과 산소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해 털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털 손실 외에도 다리 피부가 더 부드럽고 광택이 나거나 심지어 더 차가워지고 손톱이 더 천천히 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의 털 손실은 유전적 요인이나 바지와의 마찰 같은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색종 누군가의 눈꺼풀에 노란 반점을 본 적이 있나요? 이를 황색종이라고 합니다. 통증은 없지만 주로 외모 문제일 뿐이며 천천히 자랍니다. 황색종은 피부의 콜레스테롤 침착물로 중년 여성에게서 더 흔합니다. 일반적으로 눈의 안쪽 구석,
특히 위쪽 눈꺼풀에 나타납니다. 황색종이 있는 사람들 중 약 50%가 고콜레스테롤이나 높은 중성지방과 같은 콜레스테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 중 단 1%만이 황색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황색종이 있으면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심장 문제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황색종을 발견하면 혈액 검사를 통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성 아크. 각막궁은 노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징후입니다. 각막눈의 투명한 부분의 가장자리에 흰색이나 회색 띠로 나타나며 위아래로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의 색깔 부분인 홍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눈이 더 밝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궁은 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5세 이전의 젊은 사람들에게서 각막궁이 나타나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은 문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질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각막궁이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60세 이상의 사람들 중 약 60%가 이 징후를 가지고 있으며 80세 이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색증. 청색증은 피부가 푸른색이나 보라색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매우 추울 때 발생할 수 있지만 심장이나 폐의 문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따뜻할 때 신체의 일부가 푸른색으로 변하면 그 부위가 충분한 산소가 있는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동맥이 막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호흡 곤란도 함께 느낀다면 폐렴이나 폐기종 같은 폐 문제 또는 심장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효과적으로 펌프하지 못하는 심부전일 수 있습니다. 청색증의 다른 원인으로는 팔로 사진과 같은 선천성 문제가 있습니다. 팔로 내 진근 4가지 이상을 포함하는 심장 문제입니다. 심실 중격이라고 불리는 심장방 사이에 큰 구멍, 오른쪽 심실에서 폐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 폐로 가는 혈류를 조절하는 폐동맥 판막의 협착, 오른쪽 심실의 일부가 정상보다 두꺼워짐. 이러한 조건들은 심장이 혈액을 펌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체내 산소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나 발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주로 동맥 폐색으로 인한 혈액순환 불량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걸을 때 피로감, 통증 또는 다리 경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아플 수 있지만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같은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맥성 상처는 주로 다리 바깥쪽과 발 뒤꿈치에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출혈이 없습니다. 반면에 더 흔한 정맥성 상처는 정맥류나 혈전증과 관련이 있으며 주로 다리 안쪽에 나타나고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와 발목 부종. 다리와 발목의 부종 또는 부기은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체내의 체액이 축적됩니다. 신발이나 운동화가 꽉 조이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발목이 부풀어 오르는 빵처럼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위를 누르면 자국이 남을 수 있는데 이를 하묘 부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종은 주로 하루가 끝날 무렵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중력이 다리 정맥의 압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누워서 다리를 올리면 부종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7가지 증상은 무엇일까요? 호흡 곤란. 특히 신체 활동 중에 호흡 곤란을 느끼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평소보다 더 쉽게 피곤해진다는 의미일 수 있으며 심장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침, 사라지지 않는 기침이 있고 하얀색이나 분홍색 가래가 나온다면
이는 폐에 체액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침을 무시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누웠을 때의 호흡 곤란, 잠을 자기 위해 더 많은 베개가 필요하거나 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걱정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밤에 질식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깨어나기도 하는데 이는 심장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허약감, 계속 피곤함을 느끼고 계단 오르기나 장보기와 같은 간단한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이는 심장이 몸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야간요, 이는 밤에 여러 번 깨어나 소변을 보아야 하는 필요성을 말합니다.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체내에 밤에 배출해야 하는 체액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간헐성 파행, 이는 조금 걸은 후 종아리에 통증을 느끼는 현상입니다. 걸음을 멈추면 통증이 완화됩니다. 이는 해당 부위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가슴 통증, 가슴 통증을 느낀다면 심장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통증은 근육통이나 가스로 인한 통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심장 통증은 몇 분 이상 지속되는 압박감, 조임 또는 타는 듯한 느낌일 수 있습니다. 왼팔, 목, 등, 턱 또는 위로 퍼질 수 있으며 발한, 창백함, 메스꺼움, 어지러움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세요. 심장 문제, 예방 방법. 운동하기.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신체 활동은 혈액순환, 심장 건강, 정신적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은 특히 정맥과 동맥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선택입니다. 금연하기, 흡연자라면 지금 당장 끊으세요. 흡연은 동맥에 문제를 일으키고 지방판을 형성하며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위험을 높이므로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건강한 체중 유지하기, 과체중이라면 몇 킬로그램 감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체중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과 다른 장기에 부담을 주어 건강 문제의 위험을 높입니다. 건강한 식단 유지하기, 과일, 채소, 섬유질, 전곡류를 많이 섭취하세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고 적색육과 가공식품을 제한하세요. 가족력에 주의하기, 가족 중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장 문제의 병력이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더 자주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관리하기, 식단에 귀리를 포함시키고 나쁜 지방 섭취를 줄이며 체중을 감량하고 더 많은 섬유질을 섭취하세요. 이러한 팁을 따르더라도 때로는 의사가 약물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에서 대부분의 콜레스테롤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혈당 조절하기,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라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화혈 색소는 7 미만이어야 합니다. 혈압 관리하기, 이상적인 혈압은 120대 80 미만입니다. 일부 사람들의 경우 140분의 90 미만으로 혈압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목표가 더 관대할 수 있습니다. 심장 문제가 의심되고 언급한 징후와 증상 중 일부를 발견했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려사항을 설명하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징후와 증상을 이해한 후에는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심장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과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금연은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과일, 채소,
전곡류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것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중과 혈압을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데 과체중은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 질환의 가족력이 있다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건강 상태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같은 요인들을 관리하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것은 향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조기 징후와 증상을 인식함으로써 심장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고려해 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기억하세요.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장수의 진정한 비결입니다. 활동적이고 행복하게 지내세요.